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사사건건입니다. 김민하 평론가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뭔가요? 노검증 노인준.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 소식이군요. 그렇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제 오늘 진행이 돼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의당이 이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작 39분 만에 파행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당초에는 청문회 연기를 요구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파행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자료 문제인 건데요. 한덕수 후보자가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앤장의 고액 고문료 논란이라든지 부동산 거래 관련 이해 충돌 논란, 그리고 배우자의 미술품 판매와 관련한 논란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인데 이걸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받아야 되겠는데 이 더불어민주당 주장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개인정보 제공에 미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또 사생활 침해라든지 영업상 비밀이라든지 뭐 이런 이유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을 좀 미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협상이 되지 않으면서 결국 이제 파행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그 국민의힘 얘기는 좀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낼 수 있는 자료는 다 성실하게 냈는데 민주당이 너무 과도한 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료 제출 건수가 1000건을 넘고 그리고 일부의 경우에는 정말 옛날 자료까지 이제 내라고 해서 사실상 물리적으로 낼 수 없는 그런 자료도 있다. 뭐 겨울에 산딸기 찾아오르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이 자료에 대한 입장이 갈리면서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전 10시에 일단 개의를 했고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아직도 열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오후 2시에 이제 이 논란 끝에 열기로 했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합의가 되지 않아가지고 속개는 이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하고 잘 협의를 해서 좀 오늘 내로 열겠다라는 입장인데 뭐 오늘 내로 열릴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인준에 동의해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또 큰 현안이 검찰 수사권 폐지 관련 법안 이야기인데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재검토, 재협의를 요구를 지금 한 상황이죠. 국민의힘이 오늘 최고위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공언한 대로 이 안건을 다뤘고 결국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히기를 지금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범죄 중에 이제 2개만 남겨놓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합의안에 의하면.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선거 관련 범죄, 그다음에 공직자 범죄를 뺀 것에 대해서 다시 넣는 방향으로 재협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냐 상당히 이제 좀 봐야겠는데 그런데 민주당은 뭐 그거는 이제 합의를 이제 이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합의한 안을 그대로 우리는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또 국회의장이 어느 정도 그런 것을 또 용인을 해줘야 되겠는데 오늘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금은 이제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단은 말을 아낀 상황이지만 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직접 통화를 해보니까 이 합의를 지키라라는 의지는 상당히 굳건하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이 다시 이루어질 것인가 좀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자, 이 내용은 잠시 후 여의도 사사건건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 주제는 뭔가요? 마지막 기자간담회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출입기자 초청 간담회를 진행을 오늘 하는데 4시부터 이제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 진행이 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떤 내용이 좀 남길까요? 아무래도 지난 5년에 대한 소회라든가 평가라든가 뭐 아쉬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또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밝힐 것 같은데 아무래도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지금의 현안, 이른바 이제 검수완박, 뭐 이게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관련된 혹시 입장이나 검찰개혁 입장 이런 것들 혹시 얘기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사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특별 사면을 했는데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하는 것이냐 또는 이제 관련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라든지 또 일각에서 제기가 되는 정경심 전 교수 등에 대해서도 사면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냐라는 질문이 아마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아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요. 관련 소식은 저녁 뉴스쯤에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뭡니까? 한 걸음 더 일상으로입니다. 네, 코로나 소식이군요. 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1급에서 2급으로 이제 하향 조정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법정 감염병 등급이 내려가게 되면 뭐가 달라지게 됩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이제 확진이 되면 바로 이제 일주일간 격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격리 의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치료비라든가 입원비 이런 것들이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의료비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는 당장 이제 오늘부터 이런 이제 내용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정부는 4주간 이제 좀 이행기를 갖기로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4주간은 기존에 하던 대로
똑같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오늘부터 달라지는 것 중에 감염병 등급과는 관계없이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거나 마트에서 시식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일상으로 한 걸음 더 가는 그런 어떤 체험이 또 되는 상황이어서 저도 상당히 시식이나 이런 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식을 기대하고 계시고 하지만 취식 중에는 1m 이상 간격은 유지해야 됩니다. 감염이 되면 안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마스크는 계속 좀 관심사인데 실외 마스크는 어떻게 되죠? 일단 이제 지금은 실외에서는 다른 사람과 2m 거리 유지가 안 되는 이 경우라든가 집회, 공연, 행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서는 반드시 착용을 하게 돼 있는데 정부는 지난 18일 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관련 방침을 얘기를 하면서 향후 이제 한 2주 동안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실외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일각의 전문가 그룹에서도 지금 이제 실외 마스크를 해제하는 것은 전반적인 어떤 방역과 관련된 이 개인의 어떤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좀 안이한 어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하지 않으면 또 이 어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좀 여러모로 안이해지는 그런 어떤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아직은 좀 성급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외 마스크 착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아무래도 앞으로 좀 논의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학과 방역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해야겠어요. 네. 자, 다음 주제는 뭡니까? 총파업 하루 전 막판 협상입니다. 네, 시내버스 총파업 예고돼 있습니다. 이 각 지역의 버스 노조들이 내일 총파업 예고를 한 가운데 오늘 오후에 사측과의 협상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이 결과 상당히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파업 직전까지 막판 교섭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핵심 쟁점 정리해 볼까요? 이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노조 입장은 임금을 인상해야 된다. 그리고 완전한 주 5일제를 시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임금 인상과 관련돼서는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여러모로 이제 이 승객이 줄어든다든지 하는 영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임금 인상을 자제해 왔는데 이제는 이제 일상 회복이나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 진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금을 인상해 달라라는 거고요.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 8% 안팎의 인상률을 지금 각자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측은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파장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지 않았고 승객 숫자도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파업에 실제로 이제 진행될 것을 대비해서 각 지자체들은 비상수송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이제 3년 전에도 사실은 이런 버스 파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될 뻔했는데 그때는 중앙 정부하고 정치권이 나서가지고 문제를 좀 풀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정권 교체기인데다가 각 정당들이 좀 정신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노력들이 가능하겠는가라는 걱정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계속해서 이 협상을 위해서 논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빨리 타결되도록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파업까지 가지 않고 타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